고급 오일들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빨래비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쓰다 남은 오일들 페유르라고 하시죠. 네. 그런 것들로 만든 거예요. 자,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건강충전 Q&A 다음 궁금증 함께 하시죠. 김치 냉장고 속 김치통에서 1년간 잘 묵혀뒀다는 김장김치. 과연 그 맛은? 새콤하고 짭짤하고 정말 맛이 끝내준다. 너도 한번 먹어봐. 아니야, 난 됐어. 왜? 너무 이거 별로야? 새로 담은 걸로 꺼내줄까? 사실은 말이야, 내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김치를 오래 담아두거나 플라스틱 물병에 6개월 이상 담아두기만 해도 환경 호르몬이 우러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에이, 끓이는 것도 아니고 담아두기만 하는데 그건 좀 아니다. 아니, 나 왠지 승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다른 건 못해도 공부는 잘했잖아. 무슨 말이야, 성적도 내가 더 잘 나왔잖아.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물어봐 볼까? 6개월 이상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의 진실, 건강충전 목요일에서 알려주세요. 정말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보통 이 페트병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6개월 이상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물을 담아 놓으면은 또 이 호르몬, 환경 호르몬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환경 호르몬이 용출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국내 식약청 기준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소량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특정 조건인 경우, 예를 들면 플라스틱에 뜨거운 물을 놓는다든가, 그럼 데피는 작용을 한다든가, 이런 특정한 조건인 경우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에 포함되어 있던 가소제라든가 환경 호르몬이 용출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용출돼서 나오는 이제 푸탈레이트라든가 비스페놀 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식기에 교란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네네. 어떤 경우에서는 발암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안전수칙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 대학교의 환경연구소에서 보고한 그 결과를 보면은요, 아이들이 쓰는 젖병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 정도 가열을 했더니 그 안에서 또 환경호르몬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용기하고 그리고 고온, 이거는 정말 상극인 것 같아요, 서로가. 네, 맞습니다. 예. 일단 플라스틱 그 병 종류가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다 틀린 건가요? 플라스틱 종류가 지금 재질은 거의 똑같은 형태 같은데요. 네.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딱딱해 보이고 네. 이렇게 좀 말랑해 보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질 양상이라도 상당히 그 재질이 딱딱하냐 아니면은 좀 더 부드러우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과정 중에 가소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가소제를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재질 자체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서는 플라스틱 성형하는 과정 중에 집어넣었던 가소제가 이제 용출되어지면서 이 가소제라는 게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왜 그 환경 호르몬이 많이 검출되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이 비스페놀 A 부분입니다. 주로 비스페놀 A로 만드는 그 플라스틱이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애들 젖병 아주 이렇게 투명한 병 아시죠? 그것을 이제 끓였을 때 하는 부분인데, 자, 이쪽에 보면 사용 횟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끓이는 횟수가 많아지긴 많아질수록 비스페놀 A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온도가 80도 이상이 높아지게 되면 비스페놀 A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수직 상승하네요,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플라스틱 성형 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이 단량체인 비스페놀 A가 보면 운동량이 증가되면서 이제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이제 비스페놀가 용출돼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걸 보시면 역시 높은 온도에서 노출됐을 때는 플라스틱 부분이 가소제, 아니면 또 비스페놀 A 부분이 상당히 많이 농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식기 장애 또 불임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계 야생기금 쪽에서 환경 호르몬으로 지정된
그런 독성 물질입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 일회용 컵이나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플라스틱으로 코팅 처리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회용 컵, 뭐 커피도 많이들 드시고 하는데 일회용 컵에도 그러면 뜨거운 물을 담아서 먹는 거는 안 좋다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그 라면이라든가 네네. 스티로폼 일회용 컵 부분에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코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뜨거운 물에 노출되어지면 그럼 코팅 처리되어 있던 이제 플라스틱 중에 환경 호르몬을 작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배 나오게 되고요. 특히 뭐 비스페놀이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용출되어지고 아주 소량이지만 톨린이라든가 시아네이트 수소라든가 이런 독성 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에 관한 건강 충전 Q&A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함께 하시죠. 방금 우려낸 녹차를 앞에 두고도 녹차 향은 그 자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그녀들. 그렇다면 거실을 가득 메운 이 진한 향기의 정체는? 향기 어때? 우리 신랑이 어제 결혼기념이라고 선물해준 거야. 우리 아기도 좋은 향기 맡고 기분 좋아지라고. 뭐? 그럼 이게 향수 냄새란 말이야? 얼마나 뿌렸어? 어디다 뿌렸어? 왜? 냄새가 이상해? 으이그 환경 호르몬 들어있는 향수 얘기도 못 들어봤어? 지금쯤 뱃속에 애기가 엄마 난 환경 호르몬 싫어요 그럴 거다. 정말? 나 어제 색깔별로 매니큐어 5개나 사줬는데 그건 괜찮겠지? 뭐? 매니큐어? 노. 애기 낳을 때까지 향수, 매니큐어, 헤어스프레이, 몽땅 다 사용 금지야. 임산부는 특히 더 환경 호르몬을 조심해야 된다고. 대단합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생일날 그 선물로 향수를 계획하셨던 남편분들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한테도 꼭 좀 전해드려야 할 것이 정말 많은 생활용품들 중에서도요. 뭐 향수, 샴푸, 뭐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매니큐어. 야, 이게 몸에다 직접 닿는 그런 생활용품들인데 이것들에 전부 다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된 겁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향수에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을 작용하는 이제 푸탈레이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이 푸탈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향수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그 푸탈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향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무스라든가 스프레이라든가 헤어 이런, 제품에 예, 맞습니다.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애들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역시 푸탈레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애들이 처음 이제 태어나서 오면 이게 그 공간 적고 예. 거기에도 역시 보면은 푸탈레이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탈레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태아라든가 남자의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자 부분이 운동성을 떨어뜨린다든가 네. 정자 수가 감소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푸탈레이트하고 상당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 그,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 환경운동단체에서는요, 이 임산부는 매니큐어, 향수, 헤어스프레이 사용을 좀 자제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